안녕하십니까. 도경 김문식입니다. 24년 오늘이 1월 3일이죠. 엊그제 라이브를 했었는데 오늘은 녹화로다가 여러분들을 뵙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급제운을 할 거고요. 오늘 제가 녹화를 하는 이유는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자세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오늘 급제운 하나를 가지고 조금 깊이 있게 한번 해보고 또 다음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거나 또 다른 아니면은 녹화를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이제 2월 초에 새학기가 시작이 될 텐데 그 사이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런 강의로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은 아시다시피 명리학을 사랑하고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일반인들이 들어오셔서 보시기에는 조금 난해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채널이 생긴 지 약 한 10년 가까이 되지만 구독자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많지 않는 것은 이제 제 탓이겠죠. 어쨌든 오늘은 급제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제라고 하는 것은 급제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4개가 합성된 글자예요. 급제하면은 플러스 협력제가 들어가죠. 이게 급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조개 패자에 제주 제자가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급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4글자가 이제 합성이 된 글자인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급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 공간으로 멀리 떨어졌다는 의미인지 시간으로 멀리 떨어졌다는 의미인지는 이제 그 사주를 봐야 되는데, 공간으로 먼 것은 쟁제를 하는 급제예요. 그러면 이제 간목이 들어와서 쟁제를 한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시간으로 멀리 떨어졌다, 혹은 인연으로 멀리 떨어졌다, 혹은 뭐 부부 간에 멀리 떨어져 있다. 대개 이제 요런 것들은 급제가 인성을 설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비록 살았다고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서 산 것과 같아요. 마음은 멀리 떨어졌어요. 몸은 붙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급제가 이제 그 인성을 설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흔히 급제를 선자불례라고 했어요.
선자는 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죠. 선자불례. 이건 이제 겁재를 나타내는 말인데, 선한 사람은 찾아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겁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재가 사주에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찾아온 적이 없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남을 위해서 봉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누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겨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겁재 속에는 나눔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 비견 속에는 보탬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보탠다, 십시일반, 보탠다 이런 의미가 있죠. 대개 이제 나눔이라는 용어는 이게 변형이 되어서 뺏겼다는 말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보탠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남는 것을 쓰고 남는 것을 보태야 되는데, 써야 할 것도 쓰지 못하고 보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들어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나눔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뭐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겁재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갈것자 힘력자, 내 힘으로 겁재를 내 것으로 끌어들였으니 겁재를 내가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겁재를 내가 쓰는 거냐, 내가 겁재에게 쓰임을 당하는 거냐를 이제 구분하는 선이거든요. 그러면 재생관된 관살로 겁재를 재활을 해야 내 힘으로 겁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겁재는 내가 상대에게 다스려지는 거죠. 그래서 겁재가 힘이 세려면 관살이 있다는 거 재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겁재가 아주 힘이 세지는 거죠. 그렇지만 관살이 힘이 있어서 겁재를 재활을 하면 내가 겁재를 끌어들인 거예요. 내 밑으로, 내 편으로, 내 오른팔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겁재를 관살로 다스렸으면 그 겁재는 나의 참모가 되고 나의 우군이 되고 나의 오른팔이 되지만, 겁재를 관살로 다스리지 못하면, 즉 겁재가 들어왔는데 관살이 없어서 다스리지 못해 재활을 하지 못하면 자기가 그 겁재의 아랫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겁재라고 하는 유용한 가치를 이제 방신유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돌방자 방신유정이라고 했어요. 방신유정. 늘 긴장한 상태로 자기 방어를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가야 될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겁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가 없으면은 어떤 리스크라든지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태만하게 굴다가 경쟁자에게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겁재는 자기한테 아주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선자불례라고 하는 이 겁재가 운에서 들어왔으면, 간목이라고 하는 겁재가 와가지고 내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선한 짓을 하는지 선하지 않는 불선한 짓을 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겁재가 와서 인성을 설계해 간다면 내 돈을 뺏으러 온 것 같죠. 겁재가 인성을 설계하니까 인성의 밑에 있었으니까 같은 가족이었고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이가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였다가 사이가 멀어진 사람이 내 돈을 뺏으려고 온 거예요. 흔히 뭐 겁재가 쟁제를 내야 내 돈을 뺏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겁재가 인성을 설계하면은 가까운 인연이 내 돈을 가지러 왔다. 그러면 이제 이 겁재라고 하는 이 쟁제는, 공간적으로 멀리 사는 사람이에요. 아까 공간적인 의미의 멀리냐, 아니면 시간적인 의미의 멀리냐라고 이제 나누었었잖아요. 쟁제가 되면은 외부인이 침입해서 내 영역을 뺏어간 거예요. 흔히 이거는 이제 자리 다툼을 말하는데요. 뭐 과장 자리, 부장 자리, 내지는 곧 있을 공천, 이런 거 있죠. 이런 자리를 놓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쟁제예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쟁제를 한다 그러면 내 자리를 뺏어갈 사람이 온 것이기 때문에 직업 분야에 관련된 일이죠. 근데 인성을 설계하면, 겁재가 인성을 설계하면 내 돈을 깔아먹을 사람이 온 거예요. 이렇게 겁재가 왔을 때 관살이 겁재를 제어하지 못하면 나를 부려먹자고 온 사람이에요. 내 노동력을 착취하러 온 사람이에요. 내한테 일 시켜놓고 돈 떼먹으려고 오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무전취식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쟁제를 하지 않으면 뺏길 자리가 없는 거죠. 겁재가 왔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재가 들어오면은 이 겁재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갈것자와 힘력자를 합하니까 겁이 되는 거죠. 겁. 그러면 이 겁재가 쟁제를 하면 어떻게 되고, 인성을 설계하면 어떻게 되고, 이 겁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설기와 이제 쟁제를 하게 되는데, 재생관을 한 이제 관이 겁재를 제화를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보면은 재라는 것이 있어요. 겁재하죠. 겁재라고 하잖아요. 겁재. 이제 겁재라고 하는데, 이 육신에서 가장 이 재주가 좋은 이제 육신을 이제 요 제자를 써요. 재주 제자를 쓰는 거예요. 능력이 좋고 상대를 관찰하는 재주, 무슨 활동력과 외부를 관찰하는 능력, 영업하는 재주, 외부와의 소통 능력, 이러한 것들이 뛰어난 사람에게 붙이는 제자예요. 이 제자가. 흔히 이제 식상이 없는데 소통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 소통 능력이 식상에서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말이에요. 식상이라는 건 뭐예요? 식이라는 건 뭐예요? 밥식자죠. 밥식자. 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식자예요. 식상은 밥식자예요. 밥식자. 상이라는 건 상할 상자잖아요. 저 상할 상자예요. 근데 어떻게 이 상한 상관에게서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소통이 전혀 안 된다가 이 상할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기를 이제 양자에서 나왔죠. 여기에서 나온 자예요. 여기서 따온 거예요. 여기서 기를 양자에서.
그러니까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모든 재주는 여기에서 나와요. 모든 재주는. 그러니까 이 재라는 건 여기가 이렇게 눈목자잖아요. 눈목자. 그 눈을 부라리고 이 제목감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제목감을 찾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은 노리개 패자라고 했어요.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상관 폐인할 때 쓰는 이 패예요. 이 패를 써요. 이거는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개 패자, 이 조개 패자는 물건을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물건을 구분하는 특별한 재주를 가진 거고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재주를 가졌다. 이런 의미죠. 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조개 패자라고 하고요. 하나는 이제 노리개 패자라고 하죠. 그래서 노리개 패자는 사람을 고르는 재주가 특별하다. 조개 패자는 물건을 고르는 재주가 특별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제자는 뭐예요? 여기 재주 제자죠. 그러니까 물건을 고르는 재주가 특별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물건을 고르는 재주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고 사람을 고르는 재주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고르는 재주가 특별히 좋은 사람, 물건을 고르는 재주가 특별히 없는 사람, 사람을 고르는 재주가 특별히 좋은 사람, 사람을 고르는 재주가 특별히 없는 사람이 다 이 패와 조개 패와 노리개 패자 이제 패에서 나와요. 이 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관 패인할 때 상관한테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패인하는 것은 정인이 상관을 상진을 시키거나 상관을 제어할 때 이제 패인이라고 하죠. 그럼 이 패라고 하는 거 조개 패자는 뭐가 만드냐 그러면 정관이 만들어요. 정관이. 이 패자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겁제에서 나온 거잖아. 그렇죠? 겁제니까 뭐예요? 정관이 겁제를 만들고 비견은 평관이 만들어요. 뭔 말인지 모르시죠? 어떻게 정관은 겁제를 상극하는 건데 겁제 조개 패자라고 하는 겁제를 정관이 만들지? 그렇죠? 저 겁제는 왜 정관이 만들지? 이해하실 수 있으면 고수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비견은 평관을 만든다. 아니, 평관은 비견을 만든다. 평관은 비견을 상극하는 건데 비견이 평관으로 인해서 생긴다? 이거 아시면 이제 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관이 이제 그 제하니까 평관이 제하니까 비견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물건을 고르는 재주예요. 인성은 사람을 고르는 재주예요. 인성은 뭐예요? 상관을 제하니까 패인을 하죠. 인성을 쓰면 노리개 패자라고 하고요. 이제 비견 겁제를 쓰면은 이제 조개 패자라고 해서 물건을 고르는 재주라는 뜻인데 평관이 비견을 상극하면 뭐가 살아나죠? 비견이 상극하면 재성이 살아나죠. 편재가 살아나죠. 그러면 편재가 살아나서 재생살을 하겠죠. 자, 다시 조개 패자의 겁제는 정관이 겁제를 상극하죠. 그러면 정제가 살아나요. 그런데 문제는 쟁제라고 했잖아요. 먼저 쟁제가 먼저 일어나죠. 정제가 먼저 일어나니까 겁제가 먼저 재성을 상극했어요. 상극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정관에 와서 겁제를 다시 상극했죠.
그러면 이제 이 겁재는 재생관을 받은, 재성이 살아났을 때 재생관을 받은 내 편, 아까 얘기했죠? 내 오른팔, 나의 우군이 되는 거예요. 비견도 역시 편관으로다가 상극을 하게 되면은 이제 편재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재가 살아나는데, 그런데 이 재성이 살아나서 재생관 혹은 비견, 재생살 이렇게 해가지고 비견을 제어하거나 재생관해서 겁재를 제어했을 때 그 비견 겁재는 나에게 우군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재성을 살리지 못한, 가령 겁재, 정관이 겁재를 상극했는데 재성이 살아나지 않았어. 그래서 재생관이 된 정관이 아니고 그냥 정관이 겁재를 상극하고 재생사를 받지 않은 편관이 비견을 상극했어요. 그러면 재성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겁재와 비견은 나의 이제 그 우군이 아니고 내가 그 겁재에게 쓰임을 당하는, 내가 그 겁재의 아랫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나요? 어려우시면 통과하시고, 일단은 시간이 되신다면은 아마 봄 학기서부터 여러분들 차근차근 이론을 저에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면은 많은 발전이 될 겁니다. 일단 물건을 고르는 안목이 매우 뛰어나다는 뜻으로 이 제자를 쓰는 거예요. 이 물건을 고르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성만 보면 돈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그거. 대개 보면 재성을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돈이라 그러지 말고요. 물건을 보는 재주를 가졌다는 뜻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재성이 정관을 생한다는 것은 사람이 관을 생하는 게 아니고 그 물건이 관을 생하는 거예요. 재생관이라는 뜻은. 그래서 재물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물복이라는 건 뭐예요? 겁재가 운에서 들어와서 정관을 보게 되면 겁재의 간목 겁재의 정관은 경금이 되겠죠. 경금. 그래서 정관을 보게 되면은 무토라고 하는 재생관이 살아나요. 무토라고 하는 재성이 살아나요. 그래서 재생관을 하게 되면은 그걸 재물복이라고 하는데, 정관이 겁재를 상극했더라도 재성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거는 재물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재물을 가지러 갔다가 재물을 뺏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러 갔다가 내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내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 겁재와 이제 능력 경쟁을 한 거예요. 능력 경쟁을 했는데 재생관을 받은 관이 나를 갖다가 겁재를 갖다가 상극하게 되면 내가 겁재를 내 편으로 데리고 오지만 재생관을 받지 않았으면 내가 경쟁에서 진 거예요. 내가 영역을 잃은 거예요. 내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이때는 이제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이제 보고 따르는 게 아니고요. 재물을 보고 따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렵나요?